이봐, 아가씨,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내 손에서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느낀 게 몇 년 만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밤,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27살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작은 방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에 서윤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80평생을 농사일로 보내신 어머니는 이제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셨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서윤이 선택한 일은 버스 기사였습니다. 차고지로 향하는 새벽 골목은 쓸쓸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찢어져 발이 시렸지만 서윤은 참았습니다. 새 신발 살 돈이면 어머니 약을 한 달은 더 살 수 있었으니까요. 108번 버스 출발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승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첫 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처럼 고단한 삶을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웃으시네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밝을 수가 있어요? 단골 승객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백미러 너머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웃지 않으면 누가 웃겠어요? 우리같이 힘든 사람들끼리는 서로 힘이 돼줘야죠. 점심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서윤은 하루 종일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님이 적은 구간에서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DJ의 말에 서윤은 가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런 방송을 하고 싶어.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 그것이 서윤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늘 현실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저녁 8시 서윤은 마지막 손님을 내려드리고 차고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발이 거셌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막차 노선은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인적 드문 길을 홀로 달리는 기분은 마치 세상에 자신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휴, 오늘도 무사히 끝나겠네. 마지막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희미한 가로등 아래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버스를 세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사람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서윤은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눈을 맞으며 정류장 벤치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윤은 재빨리 할아버지의 맥을 짚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이 너무 얇았습니다. 한겨울에 얇은 셔츠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지갑도 휴대전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얼어 돌아가시겠어. 서윤은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 할아버지에게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서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 와요.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서윤의 몸도 점점 얼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그럼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구급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 혼자 병원에 계시면 얼마나 무서우실까? 서윤은 결국 차고지로 가는 대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한산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저체온증으로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모르는 사람인데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밤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강태수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왜 남의 병실 앞에서 기웃거리는 거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할아버지를 정류장에서 발견한 버스 기사예요. 그냥 괜찮으신가 싶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 나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소. 태수는 돌아 누웠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냉대를 받으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뭔가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계세요. 서윤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멈춰 섰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한서윤이요. 한서윤. 태수는 그 이름을 곱씹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외로워 보이셨을까? 왜 한겨울밤에 얇은 옷 하나만 입고 정류장에 계셨을까? 가족은 어디 계실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윤은 버스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막차를 운행할 때마다 그 정류장을 지날 때면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잘 계실까? 사흘째 되던 날 서윤은 퇴근 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려고 끓인 것이었는데 반을 덜어왔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소?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거요?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까 봐요. 죽 좀 끓여왔어요. 서윤은 보온병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나 같은 늙은이한테 왜 이렇게 친절한 거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처럼 보여서요. 어머니도 아프신데 누가 곁에 있어주면 좋아하시거든요. 그 말에 태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있소? 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를 하는 거요? 네. 병원비 벌려면 이 일이 제일 낫더라고요. 태수는 서윤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태수가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게도 아들이 있소. 그럼 연락하셔야죠.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하지 않는 게 낫소. 태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소.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요. 내가 죽어야 재산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설마 그럴 리가. 세상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한 사람들이 많소.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고독이 얼마나 깊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죽 식기 전에 드세요. 서윤은 보온병 뚜껑을 열어 죽을 따라드렸습니다. 태수는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 했지만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좋소. 단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만든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태수가 죽을 다 드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올게요.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떠난 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구나.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서윤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외로우시겠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단 며칠 만난 사이였지만 뭔가 특별한 인연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태수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생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움에 대해서. 퇴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네, 할아버지. 언젠가 꼭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소? 무슨 부탁인데요? 아직은 말할 수 없소. 하지만 때가 되면 당신이 필요할 거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속에는 간절함과 신뢰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고맙소. 태수는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이미 퇴원한 뒤였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새벽에 누군가 모시러 왔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라도 남기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윤은 빈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신 걸까?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태수와의 만남은 그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서윤은 평소처럼 버스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녕하신지, 혹시 다시 아프시지는 않으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서유는 막차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서윤아, 오늘 골목에 이상한 차들이 많이 들어오더라. 어머니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달동네에 고급차가 들어올 일이 없었습니다.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서윤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강태수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서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아래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뒷자리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태수가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태수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던 초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윤 씨, 오랜만이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당신을 찾느라 좀 고생했소. 태수는 서윤의 낡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외벽이 금이 가 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아, 네, 근데 할아버지, 회장님이라니. 안에서 얘기하지요. 좁은 방 안에서 어머니는 태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서윤은 어머니께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정류장에서 만난 할아버지라고. 태수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따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우리 서윤이가 한 게 뭐 있다고. 아닙니다.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태수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 씨,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예. 어디로요? 내 집으로. 당신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소?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감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소.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사업을 하며 살았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았지. 돈을 벌면서 사람을 잃었고 성공하면서 가족을 잃었소. 할아버지,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게는 시간이 많지 않소.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소. 그러려면 당신이 필요하오.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그건 천천히 얘기하지요. 우선 내 집에 와서 머물러 주지 않겠소? 당신 어머님도 함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무슨. 어르신, 제 부탁입니다. 따님분이 제게는 목숨의 은인입니다. 이 늙은이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태수의 간곡한 부탁에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심이신 것 같은데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큰 호의를 받아도 되는 걸까? 마음 한편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뭘 도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도 붙잡는 듯한 간절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보고 답 드릴게요.
그러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태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강태수 태양산업 명예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산업이요? 내가 평생 일군 회사요. 이제는 아들한테 넘겼지만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시오. 기다리겠소. 태수가 떠난 후 서윤은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어쩔 거니? 모르겠어요, 어머니. 할아버지는 좋은 분 같은데 갑자기 이러시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필요하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버스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퇴근 후 서윤은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마라. 그게 진짜 행복이란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태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서윤이에요. 오, 서윤 씨. 태수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 제안 받아들일게요. 정말이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시오. 저는 계속 버스 기사 일을 할 거예요. 할아버지를 도울 수는 있지만 제 삶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기 너머로 태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당신다운 선택이요. 그럼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모시러 가겠소. 전화를 끊고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싸움에 휘말리게 될지,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지를요. 다음 날 아침 서윤과 어머니는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그래, 서윤아.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큰 집에 가도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정오가 되자 태수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짐을 챙기고 서윤과 어머니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커다란 대문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그 끝에 한옥과 양옥이 조화를 이룬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네, 회장님께서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지으신 곳입니다. 현관에는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년 여성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서윤 씨. 그리고 어르신. 태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분은 박소영 씨요. 이 집 살림을 맡아주고 계시지. 안녕하세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소영은 서윤과 어머니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살게 되다니.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윤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짐을 푼 후 서윤은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태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오시오, 서윤 씨. 앉으시오. 서윤은 태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차를 따라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내가 왜 당신을 부른 건지 얘기해야겠군. 네, 듣고 싶어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소. 맨손으로 일군 회사가 태양산업이요. 수십 년간 직원들과 함께 땀 흘려 키웠지. 대단하세요, 할아버지.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내 아들은 달랐소. 그 아이는 돈만 아는 인간이 되어버렸어. 아드님 말씀이세요? 그래. 강민호. 내 외아들이지. 태수는 액자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태수와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착한 아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소. 돈을 벌어다 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 그게 잘못이었어.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는 자라면서 돈의 힘만 배웠소. 사람의 마음은 배우지 못했어. 그리고 지금은요? 회사를 망치고 있소.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회사를 물려준 뒤 민호는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소. 평생 함께 일한 사람들을. 그리고 단기 수익만 올리는데 급급해하고 있어. 서윤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태수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소. 평생 모은 돈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지만 민호가 방해하고 있어. 방해요? 그 아이는 내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기부하려 하면 막을 거요. 심지어 태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서윤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심지어요? 심지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럴 리가요. 세상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들이 많소. 태수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정직하고 용감하고 나를 믿어줄 사람. 할아버지, 내가 흔들릴 때 잡아주고, 내가 틀렸을 때 말려주고, 내가 맞을 때 함께 싸워줄 사람. 서윤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어요. 태수는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소, 서윤 씨. 정말 고맙소.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강민호였습니다. 태수의 아들이자 태양산업의 현 회장이었습니다. 민호야. 누구예요? 이 여자는? 아버지한테 돈 냄새 맡고 들러붙은 거 아니에요? 민호는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서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와는. 닥쳐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런 젊은 여자 데려와서 뭐 하시려고요? 재산 다 털리고 싶으세요? 민호, 입 조심해라. 태수가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나이 드니까 판단력도 흐려진 거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주운 애를 집에 들이다니. 그만해. 태수는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배우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야. 인간다움을.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인간다움? 그게 밥 먹여줍니까? 아버지, 세상 좀 보세요.
착한 사람은 다 손해보며 살아요. 서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드님, 할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민호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당신이 뭔 줄 알아요? 버스나 모는 여자가. 그 말에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태수가 민호와 서윤 사이에 섰습니다. 민호, 당장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민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아버지와 서윤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서윤은 몸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오, 서윤 씨. 내 아들이 그런 인간이 되어버려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저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서윤 씨, 전쟁이 될 거예요. 그렇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힘든 싸움이 될 거요. 서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끝까지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낯선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부와 권력이 지배하는 세계. 하지만 그 안에서 서윤은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민호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신상 파악해. 빨리.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태수의 저택에서 생활하며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좋아지셨고 태수와 함께 정원을 거니시곤 했습니다. 소영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서윤 씨, 아침 드세요. 소영이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왔습니다. 서윤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소영 씨, 정말 고마워요. 매일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별 말씀을요. 회장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서윤 씨를 친딸처럼 대하라고. 소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서윤 씨가 마음에 들어요. 오랜만에 이 집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회장님도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서윤 씨가 오신 후로. 그 말에 서윤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계십니까? 태수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호는 서윤을 보자 눈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은 정신과 전문의와 변호사입니다. 뭐?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민호야? 아버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최근 행동을 보니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신 것 같아서요. 내가 미쳤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민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모르는 여자를 집에 들이고 재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시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서윤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드님, 할아버지는 정상이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은 빠져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외부인은 끼어들지 마세요.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 씨는 외부인이 아니다.
이 아이는 내가 믿는 사람이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뭔지 알아요? 돈 때문에 달라붙은 거예요. 닥쳐.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다.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 민호는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검진 부탁드립니다. 정신과 의사가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간단한 검사만 하겠습니다. 싫어. 나는 멀쩡해. 태수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아버지, 협조 안 하시면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후견인 선임 신청할 겁니다. 뭐라고? 서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다니. 그만두세요. 이건 범죄예요. 민호는 서윤을 째려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은 며칠 본 사이고 나는 평생을 함께 산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아버지를 이렇게 대해도 되나요? 조용히 하라고 했어. 민호가 소리치는 순간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하세요, 도련님. 소영 씨까지 왜 나서요? 회장님은 멀쩡하십니다. 제가 매일 곁에서 모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련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민호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다들 미쳤어. 아버지 편만 들고. 그는 의사와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시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민호 일행이 떠난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저렇게까지 할 줄은. 태수의 목소리는 처연했습니다. 서유는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윤 씨 미안하오. 당신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서유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싸워요.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에요. 소영도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도울게요. 도련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아요. 태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회의를 했습니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요? 도련님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어요. 해외 계좌로. 뭐라고?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몇 달 전 도련님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수십억 원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서유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요? 소영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서재는 항상 잠겨 있어요. 비밀번호로 관리되고 있고요. 태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민호를 막을 수 없어. 제가 해볼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몰래 서재에 들어가서 증거를 찾아볼게요. 위험해요, 서윤 씨.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한테 들키면 큰일 나요.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서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태수는 말리고 싶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윤 씨 정말 고맙소.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시오. 네, 할아버지.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민호의 서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두렵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위해.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기회가 왔습니다. 민호가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소영이 조용히 서윤에게 알려줬습니다. 서윤 씨, 도련님이 오늘 저녁 비행기로 떠나요. 사흘간 집을 비우신대요. 지금이 기회네요. 서윤은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소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서재 비밀번호는 제가 몇 번 봤는데 도련님 생일이에요. 0815. 고마워요, 소영 씨. 밤 11시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서윤은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발을 벗었습니다. 민호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할아버지를 위해서. 서윤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815.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은 어두웠습니다. 서윤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큰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뒤졌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증거는 어디 있지? 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별것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거다. 서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파일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에 해외 계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십억 원이 케이맨 제도의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불법적으로 횡령된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서윤은 휴대폰으로 서류를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찍어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여권을 두고 갔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서류를 정리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민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권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었네. 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민호가 방을 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강민호입니다. 그건 처리 어떻게 됐나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음침했습니다. 아버지 진단서 말입니다. 치매 진단서요.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사 선생님 설득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웃음이었습니다. 네, 진단서만 나오면 후견인 선임은 시간 문제죠. 그럼 아버지 재산은 제 관리 하에 들어오는 거고. 서윤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버스 기사 여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곧 쫓아낼 겁니다. 증거 좀 만들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되죠. 절도죄든 뭐든.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하죠.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재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윤은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다행히 민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책상 밑에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다니 그것도 친아들이. 서윤은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이 잘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태수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 서윤 씨, 어젯밤에 잘 잤소? 할아버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보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민호가, 네,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니지만, 서윤은 어젯밤 들은 전화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태수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소, 괜찮아.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 한다니. 태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서윤은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싸워요.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서윤 씨,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하신 거 없어요. 아니야. 분명 내가 잘못했어. 아이를 키우면서 돈만 주고 사랑은 주지 않았어. 태수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나는 늘 바빴어. 회사 일에만 매달렸지. 아이 학교 행사도 한 번 못 갔어. 생일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비싼 학원 보내고 좋은 차 사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돈이 아니라 아빠가 필요했던 거야. 함께 놀아주고 안아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아빠가. 서윤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소. 민호는 이미 변해버렸어.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민호 씨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거예요.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참 착하구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서윤 씨, 네, 할아버지. 내가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세요. 태수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만약 정말로 정신을 잃거나 판단력을 잃으면 당신이 날 막아주시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진지한 부탁이요. 내가 틀린 결정을 하려 할 때 당신이 말려주시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모르는 일이요. 나도 이제 늙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태수는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약속해 주시오. 내가 민호한테 넘어가려 하면 당신이 깨워주겠다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제가 할아버지 곁을 지킬게요. 고맙소. 그날 오후 태수는 서윤과 소영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결정했소.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소. 회장님, 민호가 반대하겠지만 상관없소. 이건 내 돈이고 내가 평생 번 거요. 내 뜻대로 쓸 권리가 있소. 태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소. 재단을 만들 거요. 노인 복지와 청년 지원을 위한 재단. 멋진 결정이에요, 할아버지. 그리고 서윤 씨, 당신을 재단 운영위원으로 임명하고 싶소. 저를요? 그렇소.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거요. 서윤은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알고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해. 태수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요. 우리도 준비해야 하오.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이틀 후 민호가 변호사와 의사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함께였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민호 일행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뒤따랐습니다. 서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계십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수는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호야? 심각한 일입니다. 이 집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 태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민호는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제 서재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중요한 서류를 훔쳐봤습니다. 뭐라고? 서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며칠 전 밤 저 여자가 제 서재에 들어가는 모습이 그건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서윤 씨 맞습니까? 네.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잠깐.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서윤 씨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소. 아버지, 증거가 있어요. 민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서재에 있던 중요한 계약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 여자 휴대폰에 제 서류 사진이 있을 겁니다. 경찰관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휴대폰에는 민호의 횡령 증거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으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요. 서윤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증거예요. 민호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요. 말도 안 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저건 기밀 서류예요. 저 여자가 불법으로 촬영한 거라고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렸잖아요. 증거도 없이 무슨 헛소리예요. 두 사람이 대치했습니다.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서윤 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조사받으시죠. 안 돼. 태수가 서윤 앞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 없소. 민호,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한테 속고 계세요. 내가 속은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태수는 격분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흥분하지 마세요. 민호가 말했지만 진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태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재빨리 태수를 부축했습니다. 태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19 불러요.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러서. 서윤이 민호를 밀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태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윤은 함께 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서윤 씨는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서윤은 어쩔 수 없이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민호가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부셨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강민호 씨 서재에 무단 침입한 게 맞습니까? 네, 하지만 그건 이유가 뭡니까? 민호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증거를 찾으려고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불법 침입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사진이 있잖아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서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서윤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 새벽 2시 서윤은 겨우 풀려났습니다. 기소 여부는 나중에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소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소영 씨, 할아버지는요? 위험한 상태예요. 심장 발작이셨대요. 서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서재에 안 들어갔으면. 아니에요, 서윤 씨. 도련님 잘못이에요. 소영이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저희가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어요. 정말요?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큰 스트레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 씨 왔구려. 태수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태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태수는 기침을 했습니다. 민호가 본색을 드러냈구려. 내 할아버지를 공격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요.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 씨, 내가 부탁이 있소. 말씀하세요. 내 서재 책장 뒤에 비밀 공간이 있소. 비밀 공간이요? 거기에 녹음기가 있소. 민호와 나눈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소.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찾아주시오. 그게 진짜 증거요. 네, 할아버지. 반드시 찾을게요. 태수는 서윤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요. 저야말로 할아버지 만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그 녹음기를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민호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서윤은 곧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민호의 차가 보였습니다. 서윤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요?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잠깐. 민호가 불렀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세요.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 없잖아요. 할아버지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안 나갈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요. 제가 후견인이 될 겁니다. 꿈 깨세요. 할아버지는 멀쩡하세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버티려고요? 네. 끝까지 할 거예요. 후회할 텐데. 민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수의 서재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책장을 살펴봤습니다. 어디에 비밀 공간이 있을까? 서윤은 책장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두드려보고 밀어보고 당겨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분명 여기 어딘가에.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지구본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구본을 돌려봤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책장 일부가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비밀문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태수라면 무슨 번호를 쓸까? 혹시? 서윤은 자신의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0312. 금고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 생일은? 소영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25.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윤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수와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경영은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민호야, 직원들을 해고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니. 시대가 변했어요. 구조조정은 필수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평생을 우리 회사에 바쳤어.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아버지.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속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서윤은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증거야. USB도 확인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재무제표, 횡령 증거, 위조 서류들. 할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모아두셨구나. 서윤은 감탄했습니다. 태수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윤이 올 것을 알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호였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녹음기를 뒤로 숨겼습니다. 저리 가요. 여기는 아버지 서재예요. 할아버지께서 들어가래요. 거짓말.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호는 비밀문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호가 서윤을 밀쳤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렸습니다. 민호는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비어있네? 뭘 가져갔어?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보자. 민호가 서윤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나요. 이걸 내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순간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뭐 하시는 거예요? 비켜요, 소영 씨. 안 돼요. 서윤 씨 놔주세요. 소영이 민호를 막았습니다. 서윤은 그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잡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원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쫓아왔습니다. 서윤은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문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대문을 빠져나와 길가로 나왔습니다. 마침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택시. 서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서윤은 뛰어올랐습니다. 빨리 출발해 주세요. 택시는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와 USB가 안전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성공했어. 이제 이걸로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어. 택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달렸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태수는 깨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서윤 씨 찾았소? 서윤은 녹음기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태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소, 정말 잘했어. 이제 이걸로 민호 씨를 막을 수 있어요. 그렇도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소. 태수는 서윤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요. 천만에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용감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민호가 태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마지막 시도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윤과 태수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수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서윤이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소. 오늘은 꼭 가야 하오. 태수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서윤과 소영이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태양산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서윤은 긴장했습니다. 이사회실로 들어가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내 회사인데 왜 못 오겠느냐? 태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명예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명예회장님께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서. 무슨 소리냐?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신다는. 그건 거짓말이야. 서윤이 나섰습니다. 그 의사는 돈 받고 거짓 진단서를 쓴 거예요. 증거 있어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서윤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설득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진단서만 나오면 후견인 선임은 시간 문제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니에요. 서윤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신이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가 다 있어요.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해외 계좌 이체 내역, 위조 서류, 불법 거래 증거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건 누가 만든 거예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저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요. 조작이 아니오.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모은 증거요. 몇 달 동안 내가 하는 짓을 다 지켜봤다. 아버지, 민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 전에 이 회사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지.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는지 아느냐? 평생을 이 회사에 바친 사람들을. 그건 경영 판단이었어요. 경영 판단? 아니야. 그건 탐욕이었어. 태수는 이사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사를 만들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돈만 아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이 회사를 위해 일했어요. 내 배를 위해 일한 거지.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강민호 회장직을 해임하겠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권한 없어요. 있어. 나는 아직 이 회사 대주주요. 태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주식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하겠소. 직원 복지와 사회 환원을 위한 재단에. 안 돼. 민호가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막았습니다. 이미 소영이 경찰을 불러놨던 것입니다. 강민호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발버둥쳤습니다. 나요.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태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태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소, 이제 끝났소.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할아버지. 서윤도 울었습니다. 소영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 뉴스는 태양산업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 2세의 횡령, 아버지의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한 젊은 여성의 헌신적인 도움. 서윤은 병원에서 태수를 돌봤습니다. 태수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서윤 씨, 네, 할아버지. 고맙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려. 네, 이제 푹 쉬세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민호는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양산업은 새로운 경영진 아래 정상화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태수와 서윤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참 아름답구려. 태수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왔네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있소. 또요? 할아버지, 이미 충분히 많이 주셨어요. 아니요. 이건 특별한 거요. 태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단 운영위원장 임명장이요. 예.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럴 자격이. 자격? 누구보다 자격 있소.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했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어. 이제 그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오. 서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시오. 이건 기쁜 일이잖소. 태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시오? 뭔데요? 그날 밤 정류장에서 쓰러진 거요. 서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진심이요. 그때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외롭게 죽었을 거요. 태수는 서윤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살 수 있었소. 할아버지는 제게도 큰 선물을 주셨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버스나 모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죠. 아니요. 당신은 처음부터 특별했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뭔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태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배웠구려. 그날 저녁 서유는 다시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재단 일을 하면서도 버스 기사 일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108번 버스 출발합니다. 승객들이 올라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기사님, 오랜만이에요. 뉴스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서유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버스는 달렸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 정류장도 지나갔습니다. 태수를 처음 만난 그 정류장. 서유는 잠시 버스를 세웠습니다. 정류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 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막차를 몰고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유는 흥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윤 씨, 집에 오면 놀라지 마시오. 무슨 일이에요? 와보면 알 거요. 태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궁금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원에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스튜디오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수가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꿈이잖소. 라디오 방송. 예. 여기서 방송하시오. 작은 팟캐스트라도. 당신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오. 서유는 감격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믹서, 모니터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서유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수는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시오. 당신은 울 만큼 많이 울었소. 이제는 웃을 시간이요. 그날 밤 서윤은 첫 방송을 녹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서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신기했습니다. 저는 버스 기사입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는 분들. 서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수를 만난 이야기, 함께 싸운 이야기, 그리고 배운 것들. 제가 깨달은 건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친절, 작은 관심만으로도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태수가 정원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인생에 따뜻한 불빛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불안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이었죠. 우리도 서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미소라도 건네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감동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